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연출한 권지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사라진 계절을 만든 감독 김대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진 계절에서 수연 역을 맡은 기도연입니다. 그 영화에서 혜경과 자영 역을 맡은 윤혜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시작하기 앞서 이제 두 감독님들, 배우님들 어떻게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는 제가 쿠바 영화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찍은 졸업 영화고요. 제가 쿠바 영화학교에서 공부한 첫 한국인인데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한국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영화에 출연하신 배우님들은 여배우 역할을 하신 분 빼고는 다 한인 후손들이시고 비전문 배우들이세요. 그래서 한인 후손들이랑 작업을 하면서 뭔가 쿠바의 상황과 한국의 문화를 살짝 섞어서 작품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찍게 됐습니다. 네. 저는 엄청 좀 주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독립영화 연출부 생활을 한 5, 6년 하다가 이제 어쩌다 보니 생계 때문에 이제 구청 일을 하면서 주변에서 이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관찰하게 되면서 이제 좀 저의 개인적인 상실과 아픔이 있던 시기에 이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창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캐스팅은 이제 저의 이제 친한 피디님께서 이제 윤혜리 배우님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이제 그걸 통해서 윤혜리 배우님이 또 이제 기도연 배우님을 소개를 해줘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리에게 연락을 받고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꼭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대학교 같은 연극영화과 출신이고 나이도 같고 그리고 장편 만남의 집 촬영하면서 알게 된 PD님이 저를 이 작품에 소개해줘서 되게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촬영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촬영을 했고요. 세트장에서 이제 뭐 레카 촬영이나 세트장 촬영을 이제 고민을 했는데 좀 아시다시피 좀 되게 길고 좀 감정적으로 되게 중요한 대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전한 세트장 촬영을 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상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쨌든 영화를 찍으려면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좀 주로 생각했던 것들이 약간 좀 일본 영화의 톤이나 뭐 맨체스터 바이 더 시나 아니면 약간 좀 드라이브 마이 카 같은 영화의 어떤 뭔가 좀 되게 누군가가 나서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상실을 치유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것들보다는 뭔가 좀 저의 어떤 개인적인 화자가 좀 많이 담긴 것 같아요. 수연도 그렇고 혜경도 그렇고 이제 어떠한 시스템과 어떤 사회 속 안에서 그 상실감을 이제 느끼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혼란을 느끼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과정을 조금 저는 좀 진실하게 좀 담고 싶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상실이나 치유, 상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다 나았다 하고 이게 되지 않잖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저는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진실하게 좀 영화 속에서 다루고 싶어서 저의 상실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태도는 좀 관조적으로 약간 좀 좀 조용하게 담담하게 하되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저만의 생각을 입히는 형식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어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과거와 현재를 나눌 때 이제 조금 이제 현재는 약간 조금 차갑고 그런 색감을 썼다면 이제 자영이 이제 혜경 역할이 나올 때는 과거에는 이제 좀 색감이 약간 좀 도드라지고 이제 옷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초록색, 뭐 파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대비를 좀 주고 싶었고 이제 차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이제 터널을 들어가기 전과 터널을 들어간 후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색감이 다르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뭐 비슷한 쪽으로 설정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관객분들이 좀 영화를 볼 때 좀 편안한
시선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색감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차분하게 조금 따뜻한 형식으로 약간 좀 색감을 좀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당신이 위해서 커다란 그 빔 프로젝트 연결해서 보고 당연히 그럴 만한 영화라서 봤는데, 요즘 그 단편 영화를 하림이 심사를 하면서 보면 이게 좀 실종된 이제 미장센이 가득한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한국 영화는 서사와 인물들을 다뤄가기 때문에 풍경이라든지 이제 넓은 화면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미장센이 가득한 영화를 찍으셨는지, 그리고 또 이제 유럽을 가면 보통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데 쿠바로 가신 것도 영화의 미장센을 보니 알폰소 쿠아론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예, 남미의 특출한 풍광을 느끼거나 그쪽의 정서를 또 좋아하시는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남미의 정서를 좋아해서 가게 된 건 아니고, 그 쿠바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영화학교를 들렀는데 그런 완전히 노후화된 환경 속에서 아이디어가 빛나는 영화를 찍는다고 학교를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그 순간에 저한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한국에서 영화를 찍다 보면 뭔가 좋은 카메라, 좋은 조명 뭐 이런 걸 더 신경 쓰다 보니까 이야기를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비병을 고치기 위해서 쿠바를 갔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쿠바 풍경을 최대한 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좀 풀샷으로 인물들을 가운데 배치해서 뭔가 인물의 감정과 풍경을 같이 느끼면서 좀 여운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샷 사이즈를 선택했고, 사실 미장센이 뛰어난 건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그냥 쿠바 풍경이 다 해줬던 것 같아요. 저 기타 치면서 수영하는 강물에 수영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영화가. 네, 또 질문. 네, 안 들어가시네요. 기도영 배우님이 제가 영화 보면서 목이 너무 추워가지고요. 네. 근데 그게 의상적인 컨셉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 혜경은 계속 목도리를 하고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연기하실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혜경하고 자영 언니 역할을 동시에 하잖아요. 하면서 영화 안에서는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두 번 같이 붙어서 나올 때도 있고, 연기할 때 아니면 촬영할 때 따로따로 하셨는지 순서대로, 아니면 연기할 때 어떠셨는지 또 궁금하고요. 네, 네, 저는 많이 추웠고요. 또 제가 목이 좀 긴 편이어가지고 더 좀 추위를 많이 느끼긴 했는데, 약간 그런 쓸쓸함과 수연의 그런 좀 안쓰러운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촬영 순서는 그냥 섞여 있었고, 이제 그래도 좀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다른 인물, 쌍둥이라서 외형은 비슷하고 뭐 유전적인 거는 좀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인물처럼 비춰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처음 도전하는 연기였고, 오늘 모니터를 보니까 조금 더 잘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 목도리 하는 건 의상적인 컨셉이었던 거죠? 네. 수연은 이렇게 안에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 이제 어쨌든 의상을 입히다 보니까 이제 목도리가 조금 이렇게 투여가 돼가지고 먼저 돼가지고 약간 조금 답답한 느낌과 약간 좀 답답하지 않은 느낌의 컨셉으로 잡은 건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다고 하는데 빨리 손을 들어주시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네.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혜경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연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리고 그 인간적으로 친한 언니로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뭐 영화에서 다 설명되지는 않지만 어떤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어긋났을 때 이미 정신적으로는 상실을 혜경은 이미 한번 겪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데미지가 혜경의 나날들에 조금 많이 타격을 줬을 것 같고요.
자연 같은 경우는 완전한 타인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 기존에 있던 정보는 사실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오히려 단순하게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계신가요? 우선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건 뭔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쿠바에서 이루기 힘든 꿈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우주에 갈 생각은 아무도 못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달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국의 그 달토끼랑 이어서 잘 풀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장면에서의 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장되고 크게 그려놓은 게 맞고, 좀 더 현실적인 분위기보다는 살짝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뭔가 달토끼 이야기에서 볼 법한 달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크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자체가 쿠바에는 조명을 그렇게 높이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빛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걸 낮에 찍고 색보정으로 이렇게 밤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현실적이지 않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상하고 좀 몽환적인 느낌이 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데이퍼 나이스를 일부러 선택하신 게 아니라 밤에 조명을 설치를 못해서 하신 건가요? 두 가지 이유로 다 현실적인 이유와 네. 연출적인 의도로 다 고려해서 촬영 감독과 낮에 찍어서 바꾸자라고 결정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끝났다고 앞에서 티켓을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요. 네, 두 번째 하시면 항상 이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앞에 시간을 까먹어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네, 감독님들, 배우님들 계획과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화 도와주신 분들이 곳곳에 많이 앉아 계신데 그때 참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관객분들께서도 이렇게 긴 시간 자리에 앉아주신 것도 너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이렇게 시간 내서 찾아봐 주시고 영화 관람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영화제 올 때마다 항상 반성을 해요. 이렇게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나는 그만큼 이 영화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좀 반성하게 되는 시간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배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화를 더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마주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5월 5일날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화 상영이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뜻깊은 게 제가 이제 영화 학도 시절부터 생각하면 이제 18년, 17년 만에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서 언젠간 영화관을 이렇게 내 영화를 틀겠다 이렇게 꿈을 꿨는데 좀 늦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벌써 다행히도 이렇게 전주영화제에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틀게 되어서 정말 저에겐 기적 같은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과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스태프분들, 저기 뒤에 계신 분, 응원해주신 분들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게 돼서 너무 감격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같이 작품한 스태프들이나 배우분들은 다 쿠바나 남미에 계셔서 오지는 못하셨는데 그래도 특히 배우분들이 한국에서 상영한다고 하셨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현장 사진은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모님이랑 사실 이 얘기를 처음 쓰게 된 게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옛날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들이 있어서 첫 번째 장면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도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달 닿지 않게 지금 비도 오고 쌀쌀합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영화 즐겨주시고 네,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한국 영화 참 어려운데 특히 독립영화 많이 어려운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